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용태, 김경진 두 분의 전직 의원님 그리고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전 의원은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역이 원래 이 근처셨는데 지난 총선 때 좀 옮기셨죠? 예, 구로 을 지역으로 옮겼다가 낙선했습니다. 예, 이제 총선이 한 넉 달 정도 됐는데 지난 넉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일단 떨어진 사람이니까 뭐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요. 이 새로 옮긴 이 구로 을 주민들에게 뭐 인사드리고 있고, 간간히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입장 표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김용태 전 의원님 자주 뵙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도 비슷하게 그 시간 보내신 거죠? 총선 끝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역도 좀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직 의원님 그리고 정치권에 정말로 이 두 분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지금도 아마 21대 국회에는 같이 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두 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문신 의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에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내놓은 겁니까? 일단은 이게 그 권경의 변호사라고 일단 한상혁 위원장 입장문부터 한번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권경의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그 글 이것이 이제 오늘 크게 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보도에 대해서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반론문입니다. 그러니까 권경의 변호사가 자신과 통화했다고 그랬는데 통화하긴 했지만 통화한 시간이 9시 5분, 9분이었고 그러니까 이건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권경의 변호사의 얘기로는 MBC 보도와 관련된 것, 이른바 검언 유착과 관련된 보도입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가기 전에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취지의 입장문입니다. 3월 31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MBC의 첫 보도가 3월 31일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검언 유착이라 그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검언 유착 조작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성격 규정 자체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인데요. 이 그 채널 A 기자의 진술 강요 미수 의혹 보도 요것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요것을 권경의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선배가 전화를 했는데 직위가 매우 높았다.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그 이제 추측이 이제 나왔고 한상혁 위원장이 이제 반론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는 보도가 곧 나간다. 이게 MBC 이른바 검언 유착 보도와 관련된 것을 그 미리 알았다는 그런 뉘앙스의 그 이제 권경의 변호사가 주장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페북을 그만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권경의 변호사는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이제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였는데 검찰 개혁을 계속 주장해 오다가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는 검찰 개혁은 이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검찰 개혁과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는데 이런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요거는 페이스북에서 좀 자제해라. 하는 요 취지의 얘기까지 덧붙였다. 요 얘기가 주로 권경의 변호사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권경의 변호사가 어제 저 글을 페이스북에 잠깐 올렸다가 금방 삭제할 것이다. 절대 이 글은 옮겨가서 쓰지 마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글을 굳이 SNS에 올렸던 이유는 잘 모르겠고 잠깐 SNS에 있었던 그 글을 이제 기자들이 보고서 오늘 기사화했고 기사가 나가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입장문을 내고 원래는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자회견 갑자기 취소하고 입장문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화는 했지만 MBC 보도 나간 이후에 했다. 사전에 미리 알고서 알려준 게 아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 보도할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하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요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 방통위원장이 법적 책임 묻겠다고 하면 언론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 무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권경의 변호사께서 페북에 글을 올리고 이게 보도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한 개인으로서는 양심상 이렇게 내가 침묵할 수 없다.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니까 이제 법조인 아니겠어요. 법조인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파괴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큰 결심을 하신 것 같고, 뭐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이제 반정부 인사다. 그래서 반정부 투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밝히면서 이 일을 이제 했으니까 아마 이 진실을 이제 밝히는데 자기의 모든 걸 걸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상혁 우리 그 장관급 위원장께서 예. 절대 사실 아니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이건 단순히 진실 공방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결국 법정으로 가서 사실 여부를 밝히고 뭐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권경의 변호사가 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 이런 사태를 그 예상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셨겠어요? 저는 정말로 이제 중차대한 일인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왔으니까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예. 싶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제 아내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자기들이 당사자니까 잘 알겠는데 검언유착 무슨 뭐 건언유착 이건 진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그 관계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예. 그런 말씀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내가 정치인의 그 가족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간단하게라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예. 그리고 거기에 최측근인 한동훈이라는 검사장이 즉 네. 검찰이 기자하고 짜고서 문재인 정권의 가장 실세 중인 유시민 이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자. 그것도 선거 전에 공경에 몰아넣어서 유시민뿐만 아니라 이 정권 문재인 정권에도 타격을 입히자. 이게 이제 이 주장인 거고요 하나. 예. 또 한 주장은 뭐냐면 천만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그 말 안 듣는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혼내주기 위해서 그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잡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MBC 기자하고 짜고서 만들어낸 조작이다. 이게 딱 두 가지예요. 그 하나는 검찰하고 이 채널A라는 기자가 짜고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 거, 하나는 문재인 정권하고 이 MBC하고 짜고서 말 안 듣는 검찰을 공격한 거하고 이 딱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일반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정말 중차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부동산 문제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공화국인지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인가 아니면은 특정 권력 집단이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국가인가를 소위 판별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일 조금 어렵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관심 분명히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검찰이 이동재 전 기자 기소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부분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한동훈 검사장 측은 적시하지 못한 거다 없으니까 김용태 전 의원께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경진 전 의원도 이 사안에 대한 김경진 전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글쎄 이제 어제 사실은 이동재 기자만 기소를 했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또는 계속해서 소환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사를 계속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셈인데 사실 이제 밖에서 제3자들이 볼 때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얼마만큼 힘이 실리겠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들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 권경의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오늘 모든 언론에 다 올라오면서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뭔가 결말을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냥 수사 계속이라는 이런 그냥 명분 하에 사실상 그냥 이렇게 뭔가 어떤 현실 사실상의 어떤 종결 아닌 종결 상태로 두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까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는 검찰에 맡겨둔다기보다도 특검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일단 그 이동재 전 기자 기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런데 어제 SBS 8시 뉴스를 보면 우리 법제팀 후배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수사팀 내부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를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에 적시를 해야 한다. 그랬더니 일선 수사 검사들은 무슨 소리냐, 증거도 없고 확인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공모 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래서 강하게 반발하고 뭐 출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부장검사가 그 일선 수사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모 부분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어제 나간 예,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법조 기자들이 각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를 적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실제 동조한 사람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진웅 형사 1부장, 그러니까 6탄전을 벌였던 그 부장검사죠. 만 동조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부장 검사들, 주로 이제 우리가 일선 수사검사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해가지고 반발하고, 그 반발하는 형식이 회의에 안 나타나거나 아니면 아예 출근을 거부하거나 수사 못하겠다고 그냥 나가버리거나 이런 식의 이제 그 반발하는 행위를 하니까 결국 기소장에서 제외하고 무마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법조계에서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 내부도 상당한 진통이 있는 것 같고,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뭐 검사장급 인사는 또 어떻게 될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법무부 장관이 뭐 실무진을 보내서 총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이번에도 한직으로 또 밀려날 것인지. 오늘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말이죠. 사전에 미리 알았느냐, MBC 보도를.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황희석 최고위원의 SNS를 보고 있는데요. MBC 보도가 나가는 당일 방통위원장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보도가 나갈 예정임을 미리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권한유착인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란다. 31일 당일에는 나도 보도가 나갈 것임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아마 이동재와 한동훈은 MBC가 취재하고 있고 보도가 나간다는 것을 나보다 먼저 알았을 것이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알았다는 얘기네요. 이게 언론사 보도가 어디가 특종할 것이다. 우리 언론사들끼리도 말이죠. 예. 어디가 뭔가 오늘 큰 거 하나 터뜨릴 것 같아. 느낌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기가 사실 쉽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황희석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변호해 준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건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충돌하는 부분이 조금 생긴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연히 알았던 거고, 그래서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이런 거니까. 근데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명문에 나와 있는 것은 MBC 보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를 했다. 이 얘기인즉슨 그것을 내가 알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세 번째 문장에 MBC 보도 이전 채널A 사건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글쎄요. 한상혁 예, 위원장은 얘기를 했는데 예.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 변호를 한다 그러다가 오히려 충돌 지점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MBC가 취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알 수 있죠. 간접적인 직간접적인 경로로.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또 전화 통화한 것 자체는 한상혁 위원장도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과 알고 있었던 것과 그리고 그냥 주변에서 이게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 걸 전해 들었다는 것과 이것은 각각이 다 좀 뉘앙스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어떻게 정리될지, 이게 사실 출발점도 이게 황희석 변호사가 그 MBC 보도 나가기 전에 이제 최강욱 지금 의원과 찍은 사진 이거 올리면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라고 적은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공을 받는 빌미가 됐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희석 변호사가 굉장히 좀 전면에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혜 변호사하고 오늘 방통위원장님 네. 이제 보도 해명 자료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배치되는 지점이 공경혜 변호사는 통화를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는 보도가 MBC에서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명확히 했는데 지금 방통위원장께서는 MBC 보도 관련해서 일체의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 그 전에. 예. 예. 그리고 통화도 이게 보도가 나간 이후에 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실관계 확인이 뭔가 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배치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가령 오늘 이제 방통위원장께서 낸 보도 자료가 뭐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가령 방통위원장께서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방통위원장이 무슨 법적으로 범죄가 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이 행위에 그 채널A 기자의 보도 이 행위를 하는데 관여한 게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거지의 허위 기사를 만들어서 보도를 만들어서 이걸 나가도록 하는데 방통위원장이 개입이나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 분명히 다른 문제죠. 네, 그래서 가령 사전에 알고 있었고 오늘의 보도 자료가 거짓이라고 만약에 가정법적으로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지금 방통위원장의 책임을 묻기는 또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한 또는 해명 자료의 진실 공방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 문제하고 이게 아주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는 양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난번에 국회 인사청문회 방통위원장으로 재임되지 않았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질문이 나왔고 답변을 한 게 있길래 저희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보도 후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된 건데 이 제보자 X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방통위에서는 채널A에 대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MBC 보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널A 문제는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그 채널A 측에서 먼저 의견 제출을 하겠다는 요청이 왔고요. 그걸 받아들여서 재승인 과정에서 그러니까 채널A는 들었던 하고 겁니다. 있고 MBC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제보가 사실 무근으로 밝혀질 경우에 그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MBC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도 개입 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채널A 문제도 그 취재윤리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시인을 했고요. 그 취재윤리 위반에 회사가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은 그에 따른 그러니까 조치를 채널A에 하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예, 관련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결국 공경혜 변호사가 한상희 위원장이 나는 MBC 보도 이전에 통화를 한 적이 없고 끝나고 나서 밤 9시 9분에 전화를 했다. 공경혜 변호사가 올린 글에는 분명히 몇 시간 전에 그런 사실을 나한테 했고 그러니 이제 좀 비판 좀 그만해라. 이런 전화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한상희 위원장이라고 적시는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상희 위원장이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 한상희 위원장이 입장문까지 발표를 했단 말이죠. 공경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뭐 제가 공경혜 변호사 그 뜻을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제 생각에는 이래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 일을 무슨 뭐 꾸미거나 뒤에 배우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한테 이 MBC 보도가 나갈 거다.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얘기들이 이런 전화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일은 단순하게 특정 개인, 무슨 황희석 국장이나 이런 뭐 사람들하고 MBC 기자하고 이 한두 사람이 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정권 전체가 관여돼서 MBC하고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이제 다 깨달았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취지의 글로 이해를 하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권 변호사 얘기 뒤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KBS 보도를 보고서 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네. MBC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정권하고 손을 잡고서 말 안 듣는 검찰을 아예 그냥 이렇게 모함하려고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KBS마저 나서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한상혁 위원장하고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이 일을 비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지금 공경혜 변호사하고 한상혁 위원장하고 평소 때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한상혁 위원장은 공경혜 변호사 후배에 너 이러면 다친다 이 정권에서 몸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사실은 이제 뭐 애정어린 충고를 해줬겠죠. 근데 본인이 지금 이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 특히 검언유착, 이 뭐 조작,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인으로서는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법을 다루는 법조인으로서는 이 공화국을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 하나만 더 보충 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이제 기사 하나를 보면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던 MBC 기자가 MBC 라디오에 아마 시사 프로그램 대담에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또 뉴스데스크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최초 취재를 2월 중에 했었고 여기저기 자기가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서 2월 말 뭐 3월 초 중순이면 알만한 데는 정말 많은 데서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의 대담을 라디오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의외로 정식 보도 이전에 많은 곳에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근데 예, 뭐 MBC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저도 대충 봤습니다만, 근데 사실 기자가 어떤 이런 사안, 이른바 특종 사안을 취재할 때 그 사안을 이곳저곳에다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은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고 박문신 의원도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건 사실 이 보도국 내부의 일부 이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사실은 얘기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취재하려고 하는 대상은 물론 알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걸 취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이제 뭐 언론사에 계신 기자분들은 다 아시죠. MBC가 우리하고는 또 문화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요한 큰 보도, 이른바 특종, 좀 거리가 되는 보도라고 이제 다른 데에 알리면 이런 특종이 안 것들처럼 되잖아요. 보완 예. 이거를 철저히 항상 하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확인, 그 보완을 유지하면서 확인하는 것, 이것이 그냥 일종의 그 이제 뭐랄까요, 그냥 그 직업 윤리처럼 직업적 습관처럼 돼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뭐랄까 좀 거기에 좀 예외에 해당되는 그런 예.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상식선에서 이게 기자의 그 취재 그동안의 뭐 관행 이런 측면에서는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간에 언론사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그 표현 쓰지 말아달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언유착 의혹은 MBC가 보도를 해서 어쨌든 간에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됐던 것이고, 또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는 권언유착, 권력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랬더니 오늘 또 조선일보가 어쨌든 어제 저는 이 기사를 밤에 본 것 같은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에 실었고 또 다른 언론사들도 실었고, 그러면서 이 권경혜 변호사의 글이 또 논란이 됐고, 결과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고, 언론은 그야말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것뿐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진영 안에 갇히게 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이 언론에 종사하는 박문신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좀 적응해 가야 하는 새로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는 특별 검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라고 특별 검사를 이제 그 지명을 해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는 현 정권의 권력형 부패는 대개 통상 영향력 안에 있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 해서 특별 이제 검사를 예. 임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현재 검찰이 걸려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 현 정권도 걸려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뭐 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권력 사보라고 하는 언론도 관련된 문제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뭐 정말로 반드시 특별검사를 지명해서 명확히 이 사건을 이제 진실을 파헤쳐야 할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설프게 그냥 이제 덮어두고 갈 수 없는 문제가 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현재 최고의 권력, 이 정권 권력과 특정 방송이 검찰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길들이고 손발을 자르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특정 언론하고 손을 잡고서 현재 살아있는 이 권력을 이제 길들이거나 아예 통제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거는 정말 공화국의 졸린 문제 아니겠어요. 예. 따라서 헌법이 정한 대로, 법률이 정한 대로 특별검사가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은 뭐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취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틀림없다라는 확신이 들 때 보도를 하는 건데, 그 보도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사실관계가 맞다라고 확인될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반향은 있었지만 나중에 봤더니 사실관계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또 확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언론은 그 위험을 늘 감수하면서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언론의 보도. 그런데 그 보도의 결과로 그 언론사가 어떤 진영 안에 갇히게 되는 이런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에서 언제부턴가 극단적인 대립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녁에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도 부담스러운 어떤 이런 정치 문화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치권을 출발로 해가지고 사실은 언론도 진영이 쫙 나눠져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하고 나서 가령 정규 제도권 언론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 한쪽 진영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공중파에 들어와서 방송을 진행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언론도 정말 진영이 나눠가지고 극단적인 대결로 가고 있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공중파 방송사 안에서도 또 내부적으로 또 극단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는 지극히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전통적인 가치, 객관적이고 중후하고 이렇게 아주 심층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언론을 주류적으로 이끌고 가고 방송을 이끌고 가고, 사실은 이런 어떤 흐름들이 다시 좀 회복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경인 전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언론인으로 참 많은 분들이 불리는데, 물론 언론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뭐 박문신 의원도 생각이 참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다음 시간에 언제 한번 그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일부 어떤 분에 대해서는 언론인으로 표현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세상이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